저는 페트라 자산운용 이천영 부사장입니다. 송 교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미국 제도는 좀 어떻게 돼 있을까, 그 다음에 이사의 의무가 어떻게 부과되고 어떤 식으로 의무가 관리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사례, 한국 사례와 외국 사례 몇 개를 가지고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적용돼서 어떻게 됐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송 교수님하고 말씀하셨는데 저기 회사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 외국 법은 보면 그 판례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회사인데 회사는 결국 주주들이다.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미국에서는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제가 이제 델라웨어 제너럴 코퍼레이션 로를 제가 여기 언급했는데 그 이사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대리인이라는 역할이라는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그 정리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사는 회사의 사업을 관리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경영에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이 부분은 다 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이사는 영업 실적을 포함한 회사의 사회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회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따라서 그 이사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책임은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승인을 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영어로는 이제 fiduciary duty인데 상관주의 의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뭐 케이스로나 이런 걸 보면은 두 가지 크게 주의 의무, duty of care,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충실의 의무, duty of loyalty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뭐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정을 내릴 때는 그 의사들이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또 정보를 검토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써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라든지 다른 데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사례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사들이 그 사회 이사와 사내 이사 포함해서요. 이런 게 하고 있는지 부분이 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체계적으로 아니면은 이런 의무를 실제로 부과하고 있는 부분이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중요 고려사항이 위임 불가라는 얘기는 내가 직접 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 말을 듣거나 특정 어디서 지시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하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기록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관하는, 그리고 토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있어야지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 어떤 의사결정이 내려졌고 이런 게 그 굉장히 미국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고요. duty of loyalty로 넘어가면 이거는 뭐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긴 한데 결국은 뭐 짧게 말씀드리면 그 이사들은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 하면 안 되고요. 결국은 그 회사를 위해서 혹은 결국 회사를 위해서는 얘기는 주주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주의 이익을 결국 극대화하는 게 이사의 의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뭐 이사가 혹시 어떤 거래가 있을 때, 특히 M&A라든지 뭐 회사에 대한 뭐 컨트랙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 양쪽에 혹시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 결정을 내릴 때 나에 대한 사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이제 아주 그 명확하진 않지만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내가 이 거래를 함으로써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룹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통해서 나중에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거는 M&A 사항을 설명했는데 이건 이제 주로 미국에 그 해당되는 경우인데, 이제 M&A가 끝났을 때 결국은 회사 합병하니까 내가 뭐 돈을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서는 컴펜세이션을 받거나 할 때 과도하게 받는 경우를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굉장히 그 소송이라든지 이런 그 아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회사를 뭐 손해가 나야지 그 다음에 그 단계로 주주의 피해가 갔으니까 소송을 통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직접 이사한테 직접 소송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항상 이런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고, 또 거래 관계에서 혹시 관계자가 있으면 나는 빠진다든지 그 결정에,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스페셜 커미티를 만들어서 이런 duty of loyalty를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러면 그 너무 의무가 많으니까 duty of loyalty하고 duty of care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장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인데, 비즈니스 자지먼트 룰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이사가 의사결정 내릴 때는
있는 정보를 가지고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한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무조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인정을 해주지만 여기 세 가지 경우, 그 영어로 나와 있는데 disloyally 불충실한 행위를 했을 경우, 그 다음에 in bad faith 부정한 행위, 아니면 그 with gross negligence 심한 태만 행위,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실은 이 말만 보면 애매한데 미국은 이제 그 판례들이 워낙 많고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정의들도 어느 정도 내려져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실은 이제 회사를 경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다만 요 잣대를 보고 비즈니스 자주면 룰을 적용해서 이게 합리적일 때는 위반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이사가 의무를 지켰다고 보는 거고,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책임과 뭐 아까 형사적 플러스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혹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들이 좀 일어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됐을까?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을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례는 좀 문제가 되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그냥 넘어갔다든지 좀 약간 이슈는 됐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소송도 없었고,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사례 한 4개 정도는 좀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정도의 좀 큰 신문에서 좀 나왔던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간단한 설명이. 예,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2017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현대 강남에 이제 캡코에서 나온 물건을 이제 비딩을 해가지고 샀죠. 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감정가는 3.3조, 근데 매입가는 10.6조고, 그 이제 논리는 뭐 이사들이 항상 무슨 딜을 할 때 땅을 샀다고 하는 것 자체로 문제는 꼭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사의 의무를 볼 때 이사가 이 거래가 이제 회사의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보면 이제 가격을 볼 때는 굉장히 비싸게 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현대자동차가 뭐 메인 회사니까 그래 우리 여기다가 뭐 리서치 센터 기타 이런 걸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보면 기아까지도 또 모비스까지도 그럼 세 회사가 다 한꺼번에 각각 다른 회사인데 이 땅을 공동으로 투자한다는 자체가 이게 각각 이사님들이 이런 걸 혼자 결정할 수 있을까? 독단적으로. 아니면 이게 뭐 쪼개서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 내용을 보면 혹시 저 위에 또 다른 사람이 무슨 영향을 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의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두리업 로열티 부분, 그 다음에 여긴 케어가 어떻게 보면 더 저는 이제 의심이 되는데, 이제 가격 부분 같은 게 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로열티 부분으로 볼 때는 야, 저 돈이면 10조면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페라리라는 회사가 시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때 $7 빌리언, 7조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그 구리어라고 이제 타이어 회사 있는데, 이것도 뭐 그때는 이제 지금은 매물로 나온 건 아닌데, 네,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좋은 투자였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건 너무 유명한 케이스고 지금도 뭐 진행 중인데, 이거 뭐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걸 보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삼성물산의 이사였다고 하면 이 딜을 통해서, 이 거래를 통해서 결국 누구한테 이익이 갔을까? 그 다음에 내가 삼성물산의 이사라고 하면 가능하면 회사를 비싸게 팔아서 우리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이걸 보시면 저기 끝에 이제 비율을 된 거는 뭐 1대 0.35,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ISS에서 이제 조사한 기관에 하면은 적정 비율은 1대 0.95다. 뭐 결국 이거는 뭐 서브젝티브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나왔을 때 한 번도 그 이사들이 이 비율을 높이려고 한 적이 있는지, 이제 거꾸로 이제 뭐 이번에 조사받고 이런 걸 보면은 거꾸로 낮추려고 한 경험은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제일 모직에 있는 이사님들은 훌륭한 분들이죠. 가장 비싸게 좋은 조건으로 팔았으니까, 저거를 인수하게 됐으니까. 근데 결국 물산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뭘 했냐? 이분들은 결국은 이거를 해서 가장 이득 분분이 누구냐? 저 박스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건 결국 이제 삼성전자를 그 경영권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지금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만 17.6조인데요. 지금 삼성물산은 그 2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혹시 셀프 딜링이 혹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의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혜택은 아니지만 그 이사분들이 다른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거래를 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일반적인 미국 사례인데요. 실은 이제 일본 회사, 미국 회사인데 이걸 보시면 이제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어요. 누가 이제 인수한다고 하면은 이제 타케다하고 이거 샤이어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 다국적 그 파마스루티컬 컴퍼니의 M&A인데 항상 누가 뭘 제시하면은 그 다음에 뭐 이사회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처음에는 보면은 뭐 28파운드 플러스 16파운드 그 캐시를 준다 그러니까 또 막 가더니 안 돼. 그래서 또 세컨 비드로 오면 또 그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면서 이 네고시에이션 과정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는 사람은 나 사고 싶으니까 파는 사람은 그래도 적당한 가격을 받아야 되니까 이 협상 과정을 통해서 결국 끝에 가면은 처음에는 40조짜리 딜이 46조 정도 되는 그러니까 딜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에 대한 혜택을 누가 보느냐? 그럼 주주들이란 얘기죠. 그게 특정 경영권을 갖고 있는 주주도 아니고 뭐 이사의 멤버인 주주도 아니고 모든 주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미국에서는 보편적인 얘기인데 그 한국에서는 이런 게 없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게 약간 잔이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경우 상장사였기 때문에 다른 개인 투자자, 학생이든 기관 투자자든 이런 거래가 성사되면 다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익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원천 봉쇄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산 인프라코 이제 박힌 인수인데 이게 실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나쁜 거였다 아니면 이게 이제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때 고가에 사가지고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서 인수를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두산이 제 관련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드리업 로열티나 드리업 케어에서는 거래를 잘하는 거가 뭐 물론 좋지만 실제로 투자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뭐 M&A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그 당시에 이게 회사의 이익이 극대화할 수 있을까 아니면 주주들한테 도움이 될까 했지만 저는 이 케이스의 경우는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좋다고 저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정보라든지 뭐 그때 뭐 맥켄지 컨설턴도 많이 있었고 뭐 기타 하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 제대로 이사를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쭉 보면 주가가 이제 인수한 회사가 두산 인프라코인데 그때 한 6조였는데 지금 1.8조 그만큼 이제 인수하기 실패하게 됐는데요. 예, 그래서 요 케이스는 좀 그 비즈니스 자지먼트 우리 어떻게 이사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